안녕하세요. 4월 24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뉴저지 대형 산불 연기가 뉴욕까지 확산되며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인 64%가 은퇴 후 파산을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며 월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해임 계획을 철회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이 이어집니다. 미국 청년층 85%가 트럼프가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와 사법부와 정면 충돌에 보수 성향 판사들도 행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명령에 분열되면서 일부는 저항하고 일부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와의 회담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크림반도 문제는 관심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메타가 트랜스젠더 관련 영상이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후원금으로 역대 최고인 약 2억 4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혼란 속에 워싱턴 로비업계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사회보장청 사무실 폐쇄 움직임에 워렌 의원 등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마하 엄마들이 가공식품과 유해 식재료 퇴출 운동으로 미국 식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오션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하루 만에 무려 13,0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진화가 이루어졌지만 연기가 북쪽으로 확산되면서 뉴욕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리포터 연결합니다. 유미정 기자? 네, 이번 산불은 오션, 레이시, 바르네겟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당국은 어제 오전 오션 카운티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까지 상업용 건물 1채, 차량과 외부 창고 수채가 불에 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진화율은 50%에 도달했고 대피령도 해제되어 주민들이 귀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고속도로인 루트 알번과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도 재개통됐습니다. 네,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대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하죠? 맞습니다. 현재 연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뉴욕시, 론가일랜드, 하드슨 밸리까지 퍼지고 있고 이 지역에는 대기질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목요일 밤까지 연기 확산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고 뉴저지 적십자사는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상 조건상 토요일 전까지는 비 소식도 없어 건조한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에서는 불씨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산림당국이 불도저와 지상진화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입니다. 미국 성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죽음보다 은퇴 후 돈이 바닥나는 상황을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언스 라이프가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은퇴 후 자금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보다 크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 세금 부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퇴가 가까워진 X세대는 무려 70%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베이비붐 세대도 61%가 비슷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는 상대적으로 은퇴가 멀어 덜 불안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 미국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평균 자금은 약 126만 달러지만 실제로 은퇴 계좌에 저축된 중간값은 약 8만 7천 달러에 불과해 현실과의 간극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은퇴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저축과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로 인한 전 세계적 무역 충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과의 공정한 합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태도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IMF와 세계은행 참여 지속을 밝히며 고립 우려를 누그러뜨렸고 트럼프도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며 시장을 달랬습니다.
이틀 연속 랠리를 보였지만 의류 유통업계는 공급 차질과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부는 중국 제품에 최대 145% 부과된 관세 일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실질적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해고할 의도가 없다며 수위를 낮춘 겁니다. 이 같은 발언 변화는 내부 참모들의 강력한 만류와 월가의 충격 여파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연준 독립성 위협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도 50에서 65%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 청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청년층의 단 15%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믿고 있으며 그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3분의 1 이하에 그쳤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꺾으며 젊은 층 일부 지지를 얻었지만 실제 집권 이후의 만족도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공정한 협정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교육 관련 행정 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수십 건의 행정 조치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받자 사법부를 불법 권력 찬탈자로 몰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과 고위 참모들은 연이어 좌파 판사, 마르크스주의자라며 비난했지만 주목할 점은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판사들마저 강도 높게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부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들은 최근 법치 훼손, 보복성 조치, 헌법 질서의 붕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행정부의 조치를 제어했고 사법부 내 보수 진영에서도 민주주의 위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성향을 이유로 특정 로펌의 정부 계약 금지, 출입 제한 명령을 내리자 미국 내 대형 로펌들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부는 억 단위 자선 법률 지원을 조건으로 협상에 나섰고 다른 로펌들은 이를 위헌적 보복이라면서 연이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윌키파 앤 갤러허 로펌의 변호사 앤드루 실버스타인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원칙을 저버린 결정이라 밝혔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M 호프도 소속 로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조계 전반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조치는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800개 이상 로펌이 소송에 참여 중이며 몇몇 고객사도 거래한 로펌과 계약을 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교황 프란치스코 장례식 참석차 로마를 방문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회담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과 관련해 크림반도가 누구 땅이든 상관없다면서 양측이 만족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와의 협상이 쉽지 않다고도 언급하며 푸틴과의 관계에서는 유가 하락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메타의 감사기구 오버사이트 보드가 트랜스젠더를 다룬 논란의 영상 2건에 대해서 혐오 표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트랜스젠더 여성과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트랜스 소녀를 다룬 내용으로 보수 성향 계정 Lips of TikTok이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메타가 1월 혐오 표현 규정을 완화한 뒤 처음 내려진 주요 사례로 젠더 기반 제한 발언에 대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반영합니다. 글래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괴롭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보수 진영은 자유로운 논의는 표현의 자유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내 트랜스젠더 표현의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취임식 행사비로 역대 최고치인 2억 3,9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후원자는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로 이 중 다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 대사로 지명된 인물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술, 가상자산 기업들도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규제 개선 기대감 속에 대규모 후원에 나섰으며 후원금은 개막식, 무도회 등 다양한 행사에 쓰일 예정이지만 일부는 백악관 관련 이벤트나 대통령 도서관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정명령과 불확실한 정책 변화가 워싱턴 DC 로비업계에 특수를 안겼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수도권 대표 로펌 에이킨 검프는 1분기 로비 매출이 작년보다 19%나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트럼프 측근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 컨티넨털 스트래티지는 무려 10배 가까운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예측 불가한 정국이 로비 시장의 역대급 호황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사회보장청 SSA 지역 사무소 폐쇄 우려에 공개 서한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연방정부 부동산을 관리하는 GSA가 일부 SSA 사무소를 폐쇄 또는 매각 대상으로 지목한 내부 문건이 유출된 뒤 삭제됐고 SSA는 해당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청은 실제 직원이 배정되지 않은 청문실 등 비효율 공간만 정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7,00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된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23개 주 58곳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도 예고됐습니다. 미국 식품산업이 살충제와 유해 식용색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식품에 넣고 있다는 의혹 속에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보수 성향의 마하, 즉 Make America Health Again 엄마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백신을 불신하고 케네디 보건장관을 지지하며 가공식품을 거부하고 뒷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채소를 기르며 저독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기존 좌파 환경운동과는 결이 다른 이들은 개인 건강과 가족 중심의 실천을 통해 미국 식탁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주장이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초가공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며 식품 규제 개혁의 양당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말 아시죠? 로버트 엘리엇이 한 말인데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